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에서 핸드폰을 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노출시켰습니다. 그 대화 8월 13일에 있었던 대화인데 마치 지금 한 대화처럼 언론들이 보도하는 바람에 나중에 해명하는 총극도 빚어졌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간의 문자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유상범 의원 윤리위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건 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 중진 의원과 이런 문자를 윤리위원회 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부적절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진실도 담겨 있습니다. 그 문자 대화가 있었던 시기는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정말 전직 대표라고 보기 힘든 참담한 내용을 쏟아냈던 그날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유상범 의원은 책임을 지고 윤리위원직을 떠났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상처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심했나를 한 번 더 상기시켜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상범 의원이 어제 그 문자 파동을 계기로 오늘 한 방송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 유명한 배우 유호성 씨의 친형입니다. 자, 유상범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한 발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가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한 건지 아니면 검사 경험으로서 수사 경험자의 촉인지 아무튼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상당히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를 놓고는 이렇게 썰전을 오가고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의 경찰 수사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이 수사는 실질적인 성상납, 성접대의 실체가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경찰 조사에서 이준석의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이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마지막 법원 판단까지 가봐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범 의원이 오늘 MBC에 나와서 한 발언은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이 지금 윤리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통해서 정치 생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은 경찰 수사, 이제 이 포괄일죄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9월 23일에서 25일경이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12시간 소환 조사를 한 경찰이 한 번 더 추가 소환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한 이유는 지금 드러난 것들이 경찰 내에서는 나름대로 기소 무고죄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유상범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이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소환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거물 정치인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 그리고 진짜 소환 조사를 한 것, 이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이런 근거, 정황, 물증, 진술도 없이 이준석을 집권여당 대표를 했던 인물을 경찰에 직접 부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 맞기도 합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울러 이준석 전 대표가 문자 파동을 계기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문자 파동을 계기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자, 이게 맞다면 지금 경찰은 지난번 12시간 조사로는 불충분하다. 이준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무죄든 유죄든 무혐의든 기소든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조사해야 하는데 이준석이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검사 출신의 여당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냥 장난삼아 한 말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유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할 때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잘 부르지 않는다.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방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무고라는 논리가 되고 기소되기 위해서는 성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전문가의 판단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 무고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성접대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경찰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실제로 어제 7억 이 각서의 핵심 인물인 장모 씨가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유상범 의원을 많이 들으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경찰에서 상당 부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자, 유 의원은 또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어제 보도 문자 파동으로 인해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SNS 폭풍 페이스북을 하지만 유엔 인권 헌장 이런 걸 이야기하지 자기의 성상납 성접대 의혹의 이 억울함을 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번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윤리위원회니 내가 정치적 희생양이니 11.6이었고 김영삼이었고 지금 이준석과 이준석의 변호인단은 이렇게 굉장히 고상한 발언들을 합니다만 실제로 경찰의 수사에서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